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안대실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설명회 순서는 먼저 교감 선생님의 학교 현황 안내,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교육 목표 안내, 마지막으로 학년 부장 선생님의 학년 운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학년도 상무고등학교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상무고등학교 교감 전근배입니다. 작년에도 직접 대면해서 인사 못 드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금씩 감염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무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힘을 합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학교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 설명회에는 제가 학교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경영과 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년 부장 선생님들께서 학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현황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무고등학교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고등학교는 탁월한 지성, 따뜻한 감성, 아름다운 품성을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러한 지성, 감성, 품성이 뛰어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상징은 교목의 경우에는 느티나무, 그리고 교화는 개나리, 교색은 녹색입니다. 학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99년 3월 3일 개교했고요. 제1회 신입생이 8학급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정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그리고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자율형 창의경영학교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정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그리고 2013년도에 지정이 됐던 과학중점학교가 다시 재지정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는 2018년 9월 1일자 VM에서 4년째 근무하고 계신 김선성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학급 및 학생 현황입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총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학생 4개 반, 여학생 4개 반입니다. 남학생이 98명, 여학생이 105명에서 총 203명이고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반부터 4반까지는 남학생 반, 그리고 5반부터 8반까지는 여학생 반으로 해서 총 206명이 재학 중입니다.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1반부터 6반까지이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7반부터 10반까지 해서 총 10개 학급, 남학생 163명, 여학생 114명입니다. 그래서 본교에는 총 68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현황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60분이시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을 지원해 주시는 직원들이 22분으로 총 82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상무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설 현황은 일반 교실은 26개 학급의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 교실은 32개, 식생활관 2개 등 총 112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무고등학교 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도 학부모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설명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 확진 증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고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학교의 변화와 상무고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장 및 스탠드, 햇볕 차단망,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학교회관을 정비하였고 4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 전체 화장실에 비대 및 샤워실, 청결한 개수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독실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습관을 길러 마음의 영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태블릿이 갖춰진 에듀테크 토이실,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실 업그레이드, 가변형 시스템을 갖춘 시청각실의 현대화, 교실에 80인치가 넘는 TV로 교체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학습 상담을 위한 학년별 상담실을 구축하여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작은 학교이지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각 층별 학생들의 쉼터와 버스킹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무고는 학교 자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학교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사, 배움을 키우고 나누는 학생을 교육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입학식, 스포츠리그, 축제,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학교 주인으로서 자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습 공동체 활동으로 수업 나눔과 진로 진학,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기업인 학교협동조합이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5월에 출범합니다. 학생 스스로 경제에 대한 개념과 생산과 소비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 경제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무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창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인성 브랜드 만들기, 배움과 나눔의 교학 상장,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과학 중점학교 등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3,800만 원, 과학 중점학교로서 7천만 원, 방과 후 교육활동비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수준별 학습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리로스쿨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졸업생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지나가는 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옆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이들의 꿈과 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상무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상무고 2학년 부장을 맡은 전우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담임선생님들이랑 같이 얼굴 뵙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된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뭘 배우는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입시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고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2022학년도 2학년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2022학년도 저희와 함께 할 담임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일반 정지영 선생님, 지리 과목이시고요. 26명입니다. 2학년 2반 전우용 선생님이고 일반 사회고 27명이고요. 2학년 3반 나선문 선생님, 영어 25명입니다. 2학년 4반 은원기 선생님, 과학 26명입니다. 그래서 1반부터 4반까지는 남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반부터 8반까지 여학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반은 서민아 선생님 국어시고요. 6반은 김승윤 선생님 국어, 7반은 유하선 선생님 국어, 8반은 김유정 선생님 영어, 이렇게 2학년은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학년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이제 대단히 궁금하실 텐데요. 시간표를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간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아침 8시 반에 조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8시 35분에 지각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이제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지각을 하면 이제 미인정 지각이 되기 때문에 꼭 8시 35분까지는 사정이 있으면 늦는다고 담임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 미인정이 체크가 안 되겠습니다. 네. 1교시는 8시 40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12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먼저 30분에서 45분까지 밥을 먹고 45분부터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교시 방과 후가 16시 40분, 오후 4시 40분에 이제 2시간가량 해서 시작이 되고요. 이때 방과 후를 하지 않고 자기는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후 자습이라고 하는데, 이 오후 자습을 하는 친구들은 남학생은 1반에서 여학생은 8반에서 따로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혹시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를 오후 자습을 좀 시켰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방과 후가 아니더라도 오후 자습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6시 반부터 먹고 이제 야자를 저희가 7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야자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서 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 3반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섞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동안의 어떤 학사 일정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학기에 굵직굵직한 어떤 대회라든지 행사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23일에 학부모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춰졌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월 28일부터 5월 2일에 3일 동안 있을 1학기 1차 지필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저희 1학기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 어떤 과학에 관련된 행사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요. 4월 13일 날 과학 탐구 토론대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 개교기념일 이제 하루 쉽니다. 5월 11일 과학 융합 탐구 대회가 또 이렇게 행사가 잡혀 있네요.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은 이제 전국의 거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예. 저희 때 모의고사라고 하죠.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6월 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 동안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되고 19일 날 7월 19일 날 여름방학을 시작하게 되고요. 과학중점학교 여름캠프도 방학식 이후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친구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계실 건데,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1학년 때는 기초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했기 때문에 반을 옮기지 않고 그냥 자기 반에서 그냥 수업을 쭉 듣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2학년 들어와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기초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탐구 과목은 사탐, 과탐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작년이랑 비교해서 선택 과목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선택한 과목을 이동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로 이제 성적을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이제 학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수미안가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이제 A, B, C, D, E로 해서 5가지로 이제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신에도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되는 어떤 과목들이 좀 있으실 건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이제 성적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60점에서 80점 사이는 B, 그 다음에 60점 미만을 C로 해가지고 진로 과목은 A, B, C 보다 학업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는 조금 덜한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계열이 이제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지금 문과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어진 뭐 미적분이라든지 수학 가제탐구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진 게 이공 계열, 공학 계열입니다.
네, 이과가 되겠고, 그 좀 특이할 만한 게 진로 선택해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기하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과도 되고 이과도 된다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네. 좀 걸쳐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다 보니 당연히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지 관심이 많으실 거로 사료됩니다. 네, 대입 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학년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은 2021학년 입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뭐가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 우리 고2학년 학생들은 오른쪽 2022학년도 이후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이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했다. 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수능 체제가 살짝 이제 변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시면 공통과 선택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언어 영역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해서 그냥 풀었는데, 지금 이제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라고 해가지고 독서와 문학이 34번까지 있는 독서와 문학으로 해서 쭉 문과건 이과건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밑에 선택이 보이실 겁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같은 경우에는 35번부터 45번까지 즉 10문제가 선택 과목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수학 1, 2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 뭘 잘하는지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한지를 잘 봐가지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체크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는 선택이 없고요.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절대평가가 이제 있는데, 영어랑 한국사, 제2 외국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1등급 이런 식으로, 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밑에 논술 전형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 예, 논술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도 상당히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3번의 출결 사항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무단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미인정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한 학기에 한 개씩만 대학에 제공이 이제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고2 친구들은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고1, 24 제일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그 빨간색 부분 보시면 내가 상을 받아도 대입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제공은 됩니다. 대학교로 제공은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진로 희망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희망사항도 항목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살펴보면 제일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자율동아리 대입 위반형입니다. 여기에서 자율동아리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 즉 학교 내에서 만든 동아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만약에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형성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그걸 자율 동아리라고 하고 지금 우리 고2 친구들은 그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서 미반영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학교 동아리를 미반영한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을 인정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은 대입에서 보지 않겠다. 이제 이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 발명 교육 관련해서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기가 읽은 책들을 제목과 저자를 기재를 했었습니다. 독서활동을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활동도 기록은 하되 대입에서는 보지 않겠다. 대학에서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어느덧 이제 3월 달이 지나고 네, 한 달 정도 작년과는 다르게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을 하면서 3월부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면접이 아니라 면담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담이죠. 예, 상담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반이 상담이 지금 끝나 있고 지금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학년 때랑 비교해서 이렇게 선택 과목도 많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도 좀 선택 과목은 어떠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옮겨 다니는데 좀뭐 불편한 점은 없냐 그렇게 좀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보셨다시피 생기부의 비중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 내에서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건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정말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수행평가겠죠. 예.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행평가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이 네 가지 정도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목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먼저 학습 동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물어봐야 그 선생님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고요.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어필을 좀 했으면 발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거를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꾸게 되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반 사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보사회의 단점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서 학생이 정말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실제로 가짜 뉴스를 찾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허위 광고 같은 걸 찾고 발표를 진짜 해보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이 이제 적어지겠죠. 네, 저희는 이제 야자도 운영을 하고 아까 말했지만 오자로 운영하지만 조금 이게 참여 인원수가 작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독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학교 행사라든지 대회를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기부에 좀 기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2학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대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은 이제 자율로 해서 걷진 않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이제 저희 2학년실에서는 1회 적발되면은 담임 지도를 할 거고요. 2회 적발되면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참여하게 한다든가 징벌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3회 이상 사용 시에는 학교 생활선도위원회로 회부가 됨을 안내해 드리니 부모님들께서도 휴대폰 사용을 좀 조심해서 해라. 그 부분 좀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력과 흡연은 저희가 스스로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도 수시로 순회하시고 계시고 이 부분 잘 체크하고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별 진로체험학습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 2학년은 지금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2박 3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숙박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적절하진 않는 것 같고 장소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숙박을 이루어지지 않지만 무박으로 2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마는 인문역사, 사회과학, 자연응용과학, 공학 분야로 테마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최대한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쳤고요. 학생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제 그러시면 언제든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가셔서 아니면 전화라도 하셔서 상담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